오늘부터는 스와미 베다의 스승이신 스와미 라마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카이 젠드론 박사께서 편집해 주신 책이 있는데요. 행복한 삶의 기술, The Art of Joyful Living 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원서랑 그리고 번역서가 같이 나와 있어요. 히말라야 한국 요가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번역해 주셨는데요.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여러 부분은 본래 1989년에 스와미지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직강을 듣는 거랑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료를 책으로 출판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 38개국에서 다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책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강의 내용들을 보면 스와미지께서 새로 쓰신 자료로 기록되고 수정되고 보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내용의 흐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좀 재차 강조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르침이 정리된 책들을 모든 세계의 스와미지의 제자들에게 그 수행서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거 아주 간략하게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좀 더 섬세하고 상세하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 요가 역사 중에 네네네. 예, 예. 네.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 요가의 역사 중에 네 번째 쌍카라짜리아의 자리를 지내시고요. 과학화된 요가를 서양에 전해주신 스와미 라마의 말씀은 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동서양의 많은 수행자들에 의해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스와미 라마께서 생전에 강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한 책 행복한 삶의 기술을 카이 젠드론 박사께서 편집하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의 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아름다운 책에서 스와미 라마께서는 우리가 두 개의 세계, 그러니까 가족, 지역사회 등의 관계 속에서 삶의 외부 세계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실제의 내면 세계에 모두 거주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이 두 개의 세계에 능숙하게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이러한 양 측면을 훌륭하게 조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타인에게 부합하며 일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기술을 익히는데 대부분의 삶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반면 우리는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주 조화와 균형을 잃고 방향 감각이나 목적을 상실해서 헤매게 되지요. 이러한 내면 세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생각이 깊고 예민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덕분에 명상의 기술이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속에서 교육되고 있지요.
김가한길의 트럼펫 연주곡 가고파 들으셨습니다. 원래는 책 서문 저는 사실 잘 안 읽는데요. 이 카이 젠드론 박사 쳐보면 아마 나올 텐데요. 이분 자체가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명상 쪽에. 그래서 이분이 이 책 전체를 보고 어떻게 요약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외적으로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면을 어떻게 잘 보고 그 내면에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좋은 에너지를 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또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일을 할 때 어떻게 내 행동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살다 보면 그렇죠.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좀 인간관계상 이러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알면서 그 반대를 할 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이거 그냥 수행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이 삶의 기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의 기술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냥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에서 어떻게 명상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수아미 라마께서는 우리가 명상 그 자체를 위해서 앉아 있는데 몰두하는 시간의 양보다 명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몸을 준비함으로써 편안하게 명상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에어로빅 운동, 이완과 호흡 같은 방법들은 모두 다 몸의 안정과 고요함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이나 이성관계, 그리고 수면 등의 문제를 관리하고 조화를 이루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더 깊게 해줄 수 있는지 점차적으로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가능해진 이후에야 고요하게 명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 감정, 인격, 관계를 다룸으로써 고요함이나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교란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나 갈등, 감정, 정신적인 방언과 같은 것들은 명상 중에 혼란스러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은 균형 잡힌 음식의 섭취나 수면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는 마음이나 감정의 갈등 혹은 혼란한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의 고요함을 유지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음과 인성에서 생성된 소음을 한 번에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알아차리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 그리고 인간관계를 세심히 관리하고 정신작용을 깊게 이해하는 건
명상 중에 마음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명상을 위해 앉았을 때 보다 깊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또 다른 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명료함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의 확신감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곡 알폰시나와 바다 들으셨습니다. 스와미 라마께서 가장 강조하는 건 명상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는 열 몇 시간 앉아 있었어. 그래도 열 몇 시간 동안 망상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거지 오래 앉아있는 그 시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명상 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도 보면요. 그냥 바로 앉는다고 명상은 불가능하다. 생각에서 일어난 그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앉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골똘하게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몰입되고 매립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먼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에어로빅 운동도 좋다. 흥겹게 막 뛰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완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호흡법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에콜스 요가 수업에 오시면 한 20분 정도는 막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플랭크 동작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헉헉거릴 정도로 호흡을 하고 나면 꽉 막혀있던 생각의 그 틀이 이렇게 좀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시원하게 프레시하게 청정하게 되면 마음도 좀 고요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생명을 죽이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고 이성관계나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만 명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소음을 잘 해결할 때 고요함 속에서 외적 문제를 해결하고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명상 전에 운동도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짧게라도 아주 깊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켄 엘킨썸의 웨이브 듣겠습니다. 예. 켄 엘킨썸의 웨이브스 듣겠습니다. 방법을 선택해 집중할 수